7번 구간 0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다. 그래. 그런데 x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해보면 이런 식이 나온대요. a 곱하기 3 마이너스 x다. x값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그럼 내가 모르는 게 현재 a를 모름. 근데 그 상태에서 0부터 a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연속 확률 변수가 등장했는데 전체 확률이 1이다를 안 쓰면 큰일 난다. 그래서 x값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지 0부터 3까지의 모든 확률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좌변이 0부터 3까지 모든 확률 1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x에 0 넣었으니까 3a가 돼서 a 값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큰일 나고요. 전체 확률이 1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a 값이 3분의 1이 맞았으니까 0부터 3분의 1까지의 확률을 요구한 건데 문제에서 준 것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특정 숫자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전체가 지금 0부터 3까지인데 x부터 3까지의 확률을 아니까 0부터 x까지의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 1에서 얘를 빼버리면 된다는 게 보이니 0부터 3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확률 1에서 3분의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빼버리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식에다가 x 대신에 3분의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a 값도 3분의 1이었고 그럼 그냥 단순 산수노동 하면은 9분의 1이라는 값이 쉽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관점이 있고 지금 시점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전에 계속 말하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이 등장하면 이거 인테그랄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x부터 3까지 확률 밀도 함수 ft dt라고 쓸 줄 알아야 된다. 아까 전에 했잖아요.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어딨어?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1차식이 나오니까 마치 수투에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양변을 미분해가지고 근데 얘가 좀 기분 나쁘네. 3x 대신에 3부터 x로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줘가지고 양변을 미분하면 그냥 확률 밀도 함수가 3분의 1이라는 게 그냥 바로 튀어나오네. 즉 fx 그래프가 그냥 쭉 3분의 1이니까 0부터 3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서 9분의 1로 처리할 수도 있겠다. 이 방식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필 작년에 이런 뉘앙스가 등장을 해버려서. 8번 그 문제가 얘예요. 두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왔다. x도 0부터 6 사이, y도 0부터 6 사이 나와. 근데 f의 확률 밀도 함수는 fx고 그려줬는데 문제는 g를 안 그려줬어요. 안 그려줘 놓고 뭘 줬냐? fx 더하기 gx가 어떤 상수 k가 나온대. 그럼 이걸 보자마자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식이다. gx를 설마 fx식을 다 구한 다음에 k 빼기 fx로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러지 맙시다. 그냥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왔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짓은 전체 확률이 1이다. 그걸 써야 되니까 전체 확률이란 것은 전체 구간 내에서의 넓이를 뜻하는 거니 0부터 6까지 적분한 것을 의미한다. 전체 넓이는 0부터 6까지 잡히니까. 그러면 f를 0부터 6까지 적분하면 전체 넓이가 1이니까 1. gx도 0부터 6까지 적분하면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얘도 1. 0부터 6까지 k를 적분하면 그냥 6k. 따라서 k가 3분의 1이다. 이걸 의도하고 낸 것 같아요. 만약에 적분을 안 쓰고 k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fx식을 여기는 12분의 1x다. 여기는 4분의 1이다. 이거 다 써가지고 gx가 k-fx니까 이거를 열심히 그린 다음에 0부터 6까지 넓이를 다 구해야 돼. 왜 하냐고 이런 거를. 아무리 봐도 적분을 의도하고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속 확률 변수가 어떻게 더럽게 등장하든 간에 무조건 보자마자 전체 확률은 1 쓰시고 보셔야 된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가 아니라 y에 대한 확률인데 6k부터 15k니까 2부터 5까지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2부터 5까지 확률을 구하려면 원래는 gx를 적분해야 되는데 현재 fx 더하기 gx가 k라고 했습니다. 근데 k가 3분의 1이야. 그리고 나는 이미 fx 그래프를 다 알아. 그러니까 굳이 gx로 푸는 게 아니고 gx를 fx로 바꿔치기 해서 얘를 적분하는 게 현명한 거다. 그럼 fx를 2부터 5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2부터 5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 구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산수 노동이어서 딱히 내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냐가 문제인 거지 산수는 그냥 평범한 사다리꼴 구하고 직사각형 넓이 구하고 그런 거라서 뭐야 이거 편집하지 말아야겠다. 박제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이렇게 식이 복잡하게 나왔을 때 무조건 적분부터 걸어서 전체 확률이 1임을 쓰고 굳이 gx의 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함수로만 풀어라 라는 의도로 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9번을 먹고 작년 확통이들을 꽤 고통스럽게 했어요. 낯설어가지고. 우리는 풀 수 있다. 그 다음 9번 이 평범한 정규분포 문제. 어느 공정에서 따르는 A의 무게는 정규분포 m,1을 따른다. 이런 거 보자마자 제품 A의 무게에다가 이름을 주세요. X. 그럼 X가 정규분포 m,12를 따름. 제품 B의 무게는 Y라고 잡고 Y가 정규분포 2m,4라고 돼 있는데 4를 2의 제곱으로 쓰셔가지고 표준편차가 일하는 거 캐치. 그런데 A의 무게가 K 이상일 확률과 B의 무게가 K 이하일 확률이 같다 라고 줬습니다. n분의 K 구하래요. 그럼 써야지 뭐. 확률 X가 K 이상일 확률 이렇게 쓴 다음에 정규 분포에서 확률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보자마자 해야 되는 것은 Z로 바꾸기. 그래서 K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편차 이게 되는 거고 Y에 대해서도 똑같이 Y가 K 이하일 확률이 주어졌는데 Z로 무지성으로 바꾸면 K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눠준다. 근데 문제상에서 이 둘이 같다고 줬는데 Z는 평균이 0짜리인 정규분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다고 줬다는 얘기는 한쪽이 K-M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한쪽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넓이랑 같으려면 필연적으로 두 값이 0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 즉 둘을 더하면 0이다. 정규분포의 대표적인 성질이니까. 그래서 이걸 열심히 정리하면 K랑 M에 대한 관계식이 튀어나와서 n분의 K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규분포 나왔다? Z로 바꿔야지. 그럼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1차적인 생각. 10번도 똑같은 겁니다. 이번엔 평균도 숨기고 표준편차도 숨겼어요. 평균이 M, 표준편차 시그마. 그런데 M부터 M 플러스 12에서 X가 M 빼기 12보다 작으면 3664래. 이거 뭔 소리야? 잘 모르겠으니까 Z로 바꾸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것을 Z로 바꾸려면 다 M 빼주고 다 표준편차 시그마로 나눠주고 계산해주면 0부터 시그마분의 12가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도 Z로 바꿔주면 또 평균 빼주고 표준편차 시그마로 나눠주면 Z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2가 되는데 이제 그림을 그릴 때가 돼서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싹 그려줬고 평균은 0이고 대칭적이다.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
한 놈은 시그마분의 12가 나왔고 한 놈은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12가 나왔으니까 대칭적이네. 그랬을 때 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녀석은 이쪽 부분 이름 줍시다. 여기 S, 여기도 S.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거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걸 T라고 쓰면 S 플러스 T가 전체 넓이의 반인 걸 알게 된다. 0.5라고 쓸게요. 그런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S에서 T를 빼면 0.3664라 그랬다. 초등학교 문제가 됐다. 둘을 뺍시다. 둘을 더합시다. S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ES가 0.8664가 되고 S 값은 0.4332가 되니 그게 아마 표에 있을 겁니다. 100%. 여기 있네. 그럼 0부터 시그마분의 12까지의 넓이가 433이라는 얘기는 시그마분의 12가 여기 나와 있는 숫자 1.5랑 같다. 따라서 시그마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규분포 문제 풀 때 좀 복잡하다 싶으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놓고 각 넓이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방정식을 푸시면 중학교 이하의 수준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이렇게 푼다는 방식만 안 까먹으면 다들 풀어요. 확률 밀도 함수 fx랑 gx를 정규 분포에서 슬슬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저번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x가 한 놈은 m1,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그러고 한 놈은 m2,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즉 평균은 다른데 표준 편차가 같다고 나오면 이 녀석의 그래프랑 개형 자체는 완벽하게 똑같은데 평균의 위치만 다르다. 이거 감안하고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5년에 지금 등장했다가 5년 만에 2020학년에도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위헌범입니다. 출제될 수 있어요. 일단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4다. y는 평균은 모르겠는데 표준 편차가 4다. 같게 줬다는 얘기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똑같이 생겨먹었다. 그래서 그 똑같이 생겨먹은 확률 밀도 함수를 x에 대한 건 fx, y에 대한 건 gx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멘트가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뜬금없이 이 함수랑 이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을 비교하는 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m값에 대한 범위가 너무 안 나와 있으니까 그 힌트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줬어요. y가 26 이상일 확률이 0.5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이 초록색 조건으로 알 수 있는 것, 정규분포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는데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리고 각각 반반씩 나눠 먹는데 26보다 클 때 확률이 0.5보다 크려면은 당연히 0.5는 확보한 상태에서 26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m의 범위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등장한 조건이 저 녀석. 이건 개념 때도 설명을 했죠. 그러면 m이 확실하게 16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있는 거는 확실하게 26보다 작은 숫자인 10이니까 fx랑 gx를 그릴 때 동일한 모양으로 두 번 그리는데 한 녀석은 왼쪽에 다른 한 녀석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좀 어려웠어 가지고 학생들이 고생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f의 10이랑 g의 26이랑 같다. 그럼 얘가 10대칭인데 12니까 오른쪽으로 좀 같겠죠? 두 칸 같고 여기는 m대칭인데 똑같은 그림인데 26이 왼쪽에 있는데 이게 같아요. y값이. 근데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랑 같으니까 여기가 두 칸 떨어져 있으면 여기도 두 칸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걸 보고 m값이 28이네. 대칭성과 모양이 똑같다를 기준으로 이렇게 m값을
독특하게 주는 방식이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출제 가능한 수준이고. 그러면 이제 y에 대한 정보가 다 풀렸다. y는 평균이 28이고 표준 편차가 4니까 이제 y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건 껌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놓고 두 확률 밀도 함수 fx, gx라고 줘놓고 문제 풀라 그러면은 두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놓은 다음에 요 간격 갖고 장난질 치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그래프는 것을 이용해서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되니까 2026학년도에 다시 나왔어요. 이번에 똑같이 x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다. 다 줬는데 y는 평균을 m이라고 숨겨놓고 표준 편차가 2라고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확률 밀도 함수가 모양이 똑같다 파악한 다음 이번에는 와 문제가 어려졌어. 아까는 등식인데 이번엔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m값에 대해서 21부터 24까지 요 확률이 최대가 되는 걸 구해봐라. 그럼 일단 f를 먼저 그려놓고 평균이 10이고 f의 12라는 것은 두 칸 오른쪽에 있다. 여기.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요 f10이란 것과 g20을 비교했을 때 g20이 더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항상 좀 어려운 부등식이라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같을 때 만약 12일 때 g20이 같으려면 얘가 지금 평균에서 두 칸 떨어진 거니까 얘도 똑같은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줬을 때 m대칭을 그려줬을 때 똑같이 두 칸 띄어진 m 빼기 10이나 m 플러스 10일 때 높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근데 이 문제가 요구한 것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럼 20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것도 오케이고 여기 있는 것도 오케이인데 얘보다 더 높아지려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20이라는 숫자의 위치가. 따라서 20은 m 빼기 2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주어를 m으로 바꿔주면 m이 18부터 22까지 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21부터 24까지의 확률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정규 분포가 이렇게 위로 볼록 솟아오르는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21과 24가 평균에 엄청 가까워야 되죠. 그래야지 여기를 최대한 많이 먹어가지고 넓이가 커지니까. 그런데 m값의 범위가 현재 18부터 22니까 21과 24에 다 가까운 숫자는 당연히 22잖아요. 그래서 m값이 20이라고 확정을 짓고 y가 평균이 20이면서 표준 편차가 2인 걸 만족하게 됐다. 그러면 얘를 구하는 것은 그냥 평소처럼 z 뚝딱뚝딱 구해가지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둘 다 공통적으로 요 확률 밀도 함수의 대칭성과 그래프의 격이 똑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평균을 유추한다는 것. 요 두 가지 아이디어는 진짜 갑자기 등장하면은 엄청 당황스러우니까 꼭 복습해 놓고 수능 직전에 보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 중 하나. 13번. 이 문제를 골라온 이유는 보통 정규부포가 등장하면 아까 같이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 마무리는 확률 한번 구해놓고 끝내는 건데 이 13번은 독특하게도 조건부 확률과 정규분포를 섞었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느 회사 직원들의 출근 시간이 평균 66.4분. 이런 회사가 어딨어? 미쳤어. 여러분 출퇴근은 빠른 데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5분이다. 그럼 보자마자 이 출근 시간을 x라고 잡고 평균이 66.4, 표준 편차가 15. 그런데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 73분 미쳤네. 73분 이상의 직원들 중에서 40%,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 20%가 지하철을 이용했다. 나머지는 아니다. 그럼 이 멘트가
여기 있는 직원들을 두 가지 기준으로 잘랐잖아요. 출근 시간이 73보다 많냐 적냐 라는 기준 하나랑, 두 번째 기준은 지하철 이용했니 지하철 이용 안 했니 대놓고 비율로 푸는 조건부 확률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하철을 이용했냐 안 했냐는 여기 퍼센트가 잘 나와 있는데 73 이상의 확률을 지금 모르니까 구해야 되는 거죠. 출근 시간 X가 73분 이상이 될 확률을 Z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66.4 빼고 15로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게 Z가 0.44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문제상에서 무조건 0.44가 나와 있어. 이렇게. 그럼 0.44보다 큰 쪽을 요구했으니까 0부터 0.44까지가 0.17이고 요 반쪽이 0.5니까 남은 것은 0.33. 오케이. 그러면 비율 문제 풀었던 것처럼 오랜만에 첫 번째 기준 73분 넘냐 작냐, 넘으면 100분의 33의 비율이고 안 되면 100분의 67의 비율이다.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읽으면 73분 넘는 너희들 중에서 40%가 지하철이다. 그럼 100분의 33에서 40%, 10분의 4가 지하철. 바꿔 말하면 나머지 10분의 6은 지하철 안 썼음. 그 다음 73분이 안 걸린 애들 중에서 20%가 지하철 썼다고 했으니까 뭐야? 100분의 67에서 20%, 10분의 2만큼만 지하철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80%는 지하철 안 쓴. 모든 분류가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가 껌이 됐습니다. 뭐가 하는 거야 근데? 이날 출근한 직원들 중에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지하철 누구냐? 얘랑 얘다. 그래서 두 놈을 합쳐주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가 조건부랑 섞이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아무런 빌드업 없이 갑자기 수능해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선 가형 15번이지만 아마 실제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온다면 28, 29는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기출문제 있으면 꼭 한번 체크해주고 가야 돼. 와, 마지막 문제. 어느 지역 신생아의 출생 시 몸무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도 안 주고 시그마도 안 줬어. 이런 씨. 그러면 일단 쓰자. M, 시그마 제곱. 그런데 밑에 있는 조건식에서 바로 평균 줬습니다. X가 3.4 이상일 확률이 딱 반이래요. 0.5래. 그 말인즉슨 평균이 3.4란 뜻이지. 얘는 확보를 했고, 그런데 독특하게 또 이렇게 줬습니다. X가 3.9 이하일 확률과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 합쳐서 1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X를 Z로 변형. 그래서 X가 3.9 이하일 확률을 Z로 바꿔치기 하면 Z가 시그마분의 0.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번엔 같네? 그거 한번 쓱 그려보면 대칭축이 0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여기 부분. 그러면 나머지를 합쳐가지고 1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 돼야 되는데, 여기랑 같은 확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을 0에 대해서 대칭해가지고 1로 바꿔서 1 이하인 부분이랑 넓이가 같구나 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요 시그마 분의 0.5가 1이다. 즉 시그마 값이 0.5다. 이렇게 발견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확률의 합이 1이다. 이런 표현 등장하면 여기 있는 Z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라 라는 의도로 준 거니까 빈출이니까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전체의 분포를 알았다. X가 3.4, 0.5 제곱인데 여기서 25명을 뽑아가지고 평균 낸 것이 X바다를 본 순간 X바는
평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표준 편차가 분산이 25분의 0.5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5분의 0.5 제곱이 돼가지고 0.1 제곱이 된다. 됐다. 근데 뭐가 있냐면 x바가 3.551 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산수 노가다죠. z로 바꾸고 열심히 표 읽으면 답이 잘 나오. 그래서 이 문제의 의의는 이런 평균을 주는 표현이 다채롭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주의해 보라고 마지막 문제로 넣어봤습니다. 황통도 끝났다. 만세. 아이고야, 고생했습니다.